이걸 이제 베스트 1로 뽑은 이유는 내년에 꼭 인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스트 1로 꼽았고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성공 사례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. 노동원TV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.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.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조영훈 노무사입니다. 노동원TV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또 해주셨어요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. 조영원 노무사님도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시면서 노동법률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직접 겪은 건 아니어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. 노무사님 생각하시던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베스트 3 좀 알려주실래요? 네, 베스트 3를 꼽으라고 해서 생각해봤습니다. 경기 북부 지역 네. 땡땡 택시 노조 네. 부당노동행위 사건입니다.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했던 노조가 이제 민주노조고 네. 교대노조가 또 따로 있었던 곳이 있고요. 교대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일종의 뭐 지원금을 매달 몇십만 원씩 회사가 지급해 왔어요. 그런데 이 민주노조, 소수노조는 그런 거를 하나도 주지 않았던 건이었고요. 그래서 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었던 건입니다.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배개인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었던 거죠. 근데 근로시간 면제 급여를 주지 않은 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되었던 거고요. 그 다수노조, 교대노조에게 지원금을 줬던 거는 그건 뭐 일종의 그런 그 노동조합의 투쟁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근로시간 면제 부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었고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그 확률이 10%가 안 되거든요. 굉장히 어려운데 인정이 잘 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회사랑 노조랑 이게 합의를 해서 소수노조도 근로시간 면제 급여랑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네요. 네,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. 네. 네. 이 부당노동 행위의 범주가 되게 넓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뭐 차별이라든가 불이익 취급, 대표적으로 뭐 이제 노조원이라고 해서 해고를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승진차별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이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배개인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인데요. 이거는 사용자, 회사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, 그래서 노조 운영을 뭐 어용화한다거나, 사실은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가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혹시 두 번째로 좀 기억나시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로 기억나는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라서 뭐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이 사건은 당사자분이 이제 해고되셨고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했었고 초심에서 이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. 뭐 이제 해고 사유도 있고 뭐 절차 위반도 아니고 양정도 과하지 않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.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판정서를 받은 다음에 재심을 스스로 이제 신청을 하셨거든요. 재심 신청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재심 이유서를 이제 써서 접수를 한 건이었었는데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는 거예요. 그 중노위에 이제 재심 신청을 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판정을 받았는데 뭐 노동자든 사용자든 간에 이제 불복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돼요. 근데 이 건이 보니까 10일이 지나서 신청이 되었던 건이었던 거죠. 지금 조사관 말은 10월 15일에 초심 판정서가 그 당사자분의 대리인에게
도달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당사자분은 그 초심 그 국선노무사 대리인한테 10월 22일에 받았던 거죠. 그리고 그 노무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면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. 그게 보니까 이메일로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는 22일에 받은 줄 알고 10일 아닌 10월 28일에 이제 재심 신청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13일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.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뭐 그 기록을 당연히 그 우체국의 그 배달 증명으로 확인을 한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, 당연히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. 10일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도과했으니까 그냥 각하가 되는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중노에서 다퉈보거나 하지 못하고, 여러분 그 공유 오피스라고 혹시 아시나요? 공유 오피스, 뭐 소호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사무실을 쓰는 거기 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직원이 있습니다. 그 직원이 이제 10월 15일에 받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사는 10월 22일에 그 인포메이션 직원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. 저는 사실 이제 좀 그 사건은 좀 절차 위반을 다퉈볼 만한 건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유는 또 좀 해고 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, 그런데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걸 다투고 싶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신문회의에 갔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변론을 했고,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주의하셔서 정확한 날짜를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체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정말로 언제 도달하는 건지 그런 걸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베스트 1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하시죠? 네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제 부당 노동행위 사건 하나랑 그 다음에 부당해고 사건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산재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고요. 역시 또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 다 지금 이 경기북부 비정규직센터에서 했던 사건들인데요. 이 사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고, 이 사건은 택배 노동자분께서 척수염에 걸리셨던 건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작년에 직접 신청하셨습니다. 신청하셔서 결과는 이제 산재가 아니다라는 불인정 판정을 받았고요. 이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는 이유는, 일단은 척수염이라는 질병은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.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잘 모르지만 뭐 세균 감염이라든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 갖고 발생한다고 나와요. 이건 업무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면역 질환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고, 뭐 세균 감염 같은 거에 의한 거다. 그래서 이제 이건 산재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산재, 특히 이제 업무상 질병에서는 뭐 분류를 하자면은 뭐 근골격계 질환,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이런 거 있겠죠.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, 뭐 뇌, 심장의 질환이죠. 그 다음에 뭐 정신질병, 뭐 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, 지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류가 안 되는 건인 거예요. 잘 발생도 안 하고, 그 다음에 또 원인도 모르고 하니까.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, 또 그 다음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그런 뭐 이야기는 뭐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 시간이 길었다, 일하시는 동안 과로를 했다,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를 이런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택배 노동자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? 뭐 그 고객의 그런 민원, 성화 이런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그 고객의 민원이 회사에 접수됐던 기록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내셨었어요.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, 그래서 이제 제출을 앞두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재, 특히 이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기준은 그 보통 평균이 기준이 아니거든요. 그 재해 당사자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런 업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데요. 이 재해자분의 경우에는 발이 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. 그러면은 사실 택배 일은 보통 평균이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맞는데, 또 이제 이분이 하시기에는 더 힘든 일이셨을 게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, 이걸 이제 베스트 1로 뽑은 이유는 내년에 꼭 인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스트 1로 꼽았고,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성공 사례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그 지하의 그 집화장에서 그 분류 작업을 하시는데, 거기에 뭐 그 디젤
엔진 그 화물 네, 트럭 있잖아요. 네. 그런 화물 트럭이 뭐 100대가 넘는 차가 이제 직결을 한다고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배기가스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네네. 택배 노동자분들 굉장히 많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, 뭐 이런 맞아요. 일들이 네. 있었기 때문에 네.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네. 아마 이렇게 훌륭한 농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저희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. 번호가 어떻게 되죠? 네, 031-848-4122입니다. 네, 031-848-4122. 매주 월요일, 수요일 이렇게 이틀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갖는 영상이 될 텐데, 2023년도 좀 새롭게 바뀌는 노동 법률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은 사랑입니다. 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